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부터 갈까요? K로켓 발사 초읽기. 누리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발사가 됩니다. 예.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에 어제부터 이제 설치가 돼 있었고요. 오늘 이제 연료 주입해 갖고 쏘는 일만 남았다고 네, 합니다. 네. 시간은 일단 이제 오후 4시로 잡혀 있는데요. 정확한 시점은 날씨 상황을 좀 마지막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온도, 습도, 바람 다 봐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3단짜리 로켓이거든요. 네. 이제 발사가 되면 1단 분리, 2단 분리가 5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6분 정도면 3단 분리하고 이제 그 궤도 안착하는 것까지 다 끝난다고 합니다. 아마 그쯤이 되면 성공인지 실패인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쉬운 일은 아닌 게요. 전 세계적으로 최초 발사 성공률이 27%, 이제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번째니까 6개 국가가 성공을 한 건데 그 국가들도 처음에 발사해서 성공한 게 30%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쐈었는데요. 예. 우리 별 1호, 무궁화 1호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건 다른 나라 발사체에 실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로켓이 있고 그 위에다 위성을 다는 거잖아요. 예. 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위성은 우리 거였지만 그걸 쏘아 올리는 로켓은 우리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로켓도 우리 기술이. 게 아니었고 발사하는 그 장소도 뭐 인도 가서 쏘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러시아랑 같이 이제 발사체를 만들어서 쏜 게 앞서 쐈던 나로호고요. 네. 순수 국내 기술로 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벅차요. 그런 설명 듣고 나니까 김준일 대표. 예. 이게 어제 어떤 의미죠? 일단 그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앞에는 뭐 북한도 있습니다. 네네. 북한도 있고 뭐 이스라엘, 뭐 우크라이나가 있고요. 다만 그러니까 7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1톤급. 이 사이즈가 1톤급인 실용급 위성을 올리는 거는 이거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6개국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북한 이런 데는 300kg 이하의 위성만 지금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의 기술력이 올라왔다라는 거고. 예. 나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응용했다라고 하면은 누리호는 완벽하게 한국 기술로 다 했다. 그렇죠. 나로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1단 엔진 아닙니까? 1단 엔진 기술이 러시아 거였어요. 예. 완전 러시아 거. 예. 나머지는 뭐 우리가 같이 했지만 예. 이번에는 1단 엔진까지 다 우리가 한 거예요. 예, 순수하게 이제 우리 거라는 거고 이거가 성공이 되면은 내년 5월에도 일단은 이거 성공 여부와 관련 없이 내년 5월에도 또 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 상업 위성, 군사 위성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수백 개를 이제 쏘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뭐 이제 항공 뭐 우주 항공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 것까지 이제 포석을 보고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누리호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엔지니어 한 분을 우리가 만날 겁니다. 2부에서. 이게 2010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김광일 기자. 예. 2010년부터 올해가 21년 아닙니까? 11년 동안 이 누리호에 매달려온 엔지니어, 과학자 한 분을 직접 만나보죠. 두 번째 뉴스로 갑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국감 얘기군요. 맞습니다. 국토위 이제 그 중에서도 경기도 국감이 어제 제일 화제였는데요. 과연 대장동 국감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 경기 도정에 관한 것만 답하겠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었는데요. 여야 질의는 거의 전부 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쪽으로 쏠렸습니다. 어제 그 국감 상황이 음성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죠?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강제 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적 목적일 때만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데 저렇게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걸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도둑질 한 사람은 그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고 도둑질 한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 제가 도둑질을 못하게 막던 사람이죠. 심상정 의원님하고 똑같네요. 다릅니다. 아까 설계자 범인이라고 돼 있던데. 설계자 죄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아 그렇군요. 네. 왜 가만히 계세요? 설계자가 범인 아닙니까? 도둑을 설계한 건 범인이 맞고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사람은 경찰이라고 하죠. 누가 보더라도 도둑질 한 사람이 도둑이고 작물을 가진 사람은 작물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못하게 막은 게 저죠.
그 당시에 지정했던 유동규가 질문을 하시면 보고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저도 질문을 방해하지 마세요. 첫째, 답할 기회를 주세요.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건의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동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의하지 공무원입니까? 않았다니까요. 자, 심상정 의원, 김은혜 의원, 박상민 의원 이분들의 목소리를 지금 들었는데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어제 그 월요일 날에 좀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이제 너무 중구난방으로 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인지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거기에는 뭐였냐면 초과이익 환수, 이 배임 쪽에 좀 집중을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뭐 이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질문을 했죠. 월요일 날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초과이익 환수를 삭제한 게 아니라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채택. 예, 채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이재명 지사가 보고 받았는데 채택 안 한 거냐라고 하니까 내가 채택을 안 한 게 아니라 경기 도시개발공사 간부가 안 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잠깐만요. 그러니까 18일에는 채택을 하지 않은 거다. 삭제한 게 아니라 채택하지 않은 거다라고 답을 했다가 어제는 나에게까지 그게 오지 않고 간부들 선에서 이게 정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답을 한 거다 그 말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따져 물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주어가 바뀌었다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보고 받았는데 본인이 채택을 안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추후에 배임이 이재명 지사한테까지 갈 수도 있다. 왜냐면 고의적으로 이거를 안 했다라고 한다라면 적용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번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방화벽을 쳤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은 그쪽을 이제 많이 공격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능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이 이게 택지를 조성하고 판매한 것까지만 이익이었는데 왜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안 했느냐? 경실련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이야기한 그거는 거죠. 원래 심상정 의원 자료를 경실련이 발표를 한 거예요. 심상정 의원이 먼저입니까? 예. 그래서 1조 1천억 원의 이익이 났는데 왜 안 했냐라고 하니까 그때 미분양 사태가 있었는데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 아니냐라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미분양인데 그러면 왜 이 사업에 뛰어들었느냐?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뭐 이런 이제 꼬리에 꼬른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 쪽 이야기로 또 심상정 의원과는 공방이 있었고 어때요, 김관일 기자? 어제 일단은 사실 국민의힘이 원래 단단히 별렀다라고 하고 나왔었는데 뭐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잘 못한 것 같아요. 뭐 배임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주제로 이제 밀어붙이는 건 같이 팀플레이가 됐던 것 같긴 한데 뭐 새로운 의혹을 갖고 오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모습들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좀 방어에 성공적으로 좀 했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한테는 앞으로 좀 남은 과제들이 좀 첩첩산중으로 좀 있습니다. 뭐 대장동 수사가 지금 이제 거의 조만간 좀 발표가 하나씩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민주당의 어떤 원팀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이낙연 대표 지금 뭐 축가 중인 이낙연 대표 만나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제가 그 이재명 지사 최측근 인사한테 좀 이제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낙연 대표부터 좀 먼저 만나길 바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만나는 거,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거, 지사직 사퇴하는 거, 이 세 가지의 순서를 놓고 청와대에서는 이낙연 대표 먼저 만나는 걸 바라는 것 같다. 그건 왜 그래야 좀 먼저 이낙연 대표가 누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만나기 좀 부담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하나하나 좀 꽤 맞추려면 이낙연 대표를 만나야 되고 그럼 이제 그 이낙연 대표 쪽의 지지자들도 좀 누그러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원팀 그 모양을 보이는데도 조금 난항이 좀 예상이 됩니다. 원래는 21일 아니면 22일 정도에 청와대 갈 거다, 만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이 벌써 21일이잖아요. 그럼 그 순서가 좀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순방 이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잠시 후에 그 김남국 의원 연결을 바로 합니다. 그때 제가 요 질문은 좀 더 해보도록 하고 넘어가죠. 전두환 옹호 발언 후폭풍.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 이야기했던 것에 후폭풍 어제까지도 이어졌어요. 여기저기서 지금 난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랑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해갖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게 너무 파장이 큰 사안이어갖고
그러니까 금방 사과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캠프 김경진 특보가 이 자리에 나왔었지 네. 않습니까? 김경진 특보는 굉장히 면구스럽다 하면서 후보한테 광주 내려가서 사과할 것을 건의하겠다. 건의하겠다라고 이러셨거든요. 했죠. 근데 우리 방송 끝나자마자 한 9시쯤에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의 입장이 나왔는데 네네. 입장문 보면 뭐 본인이 대학 시절 모의법정에서 전두환을 이제 무기징역 구형을 했었다. 난 그런 사람이다. 그럴 만큼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구구절절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사과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살인마 찬양하냐, 법복 입은 전두환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어제 얘기가 나왔어요. 네, 대구 예. 토론회였는데 다른 후보들은 뭐라 그랬어요? 역시 그냥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죠. 이제 유승민 후보는 쿠데타랑 5.18을 빼면 뭐 대통령이 안 됐을 텐데 어떻게 그걸 빼고 전두환을 평가하냐 예. 이렇게 말했고, 홍준표 후보는 50 시절엔 정치가 아니라 독재만 있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윤석열 후보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 곡해하지 말라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예, 그 이제 사과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어제 윤석열 후보는 경선 다 끝나고 나서 호남에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위로라는 표현은 사과를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읽혀지는데 여론이 워낙 안 좋습니다. 워낙 안 좋고요. 뭐 어제 이제 뭐 민주당 의원 그 호남 의원 25명이 기자회견도 가졌고 그리고 5.18 기념재단 등 5월 3단체 또 이제 호남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거 빨리 사과하고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네. 그동안 들여왔던 호남에 대한 공 그렇죠. 이것들이 다 무산이 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호남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호남 출신 그렇죠. 뭐 인구가 한 30% 되거든요. 그럼 다시 이거가 환기가 된다라면은 이런 부정적인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여수에 갑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예, 여수에 가가지고 일종의 이제 민심 달래기인 건데 이렇게 이 정도까지 당 대표가 또 뭐 시그널을 보낸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내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50대 50이거든요. 3차 마지막 컷오프가 이제 최종 후보 선출이 당심 대 민심. 예. 그러니까 당심을 보고 좀 이렇게 세게 발언하는 거 아니냐. 당원들만 만나면은 발언이 세져요. 지난번에 제주도당에서도 그 당원들 만나가지고 이런 정신머리로는 안 된다. 당 해체해야 된다. 예, 맞아요. 당원들 만나요. 예, 당원들을 만나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부산 당원들. 부산의 당원들. 그러니까 당원만 만나면 발언이 세지는데 이것은 결국은 지지층, 특히 5060 TK 보수층 결집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많이 2030 보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도 주류는 그 TK 지역에 강경보수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노림수가 있어서 지금 약간 버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 만났을 때 발언 하나하나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요 발언도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이제 올림으로써 거기서부터 커져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힘들이 요즘은 대단해요. 네. 뭐 당원한테만 할 때 이야기와 뭐 민심 전체 대중을 상대할 때 이야기가 다르고 이러면은 정치인들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심이 중요한 상황인데 근데 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그 악재가 또 닥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CBS 단독 보도로 오늘 이제 나왔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친박 신당 홍문종 대표를 영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홍문종 대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따르는 이제 그 이른바 태극기 세력 여기에 좀 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어떤 핵심 지지층인 지금 말씀하신 뭐 TK 60대 이상 뭐 영남 보수층들이 여기에 좀 이제 같이 좀 섞일 텐데 그런 점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본진을 파고든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그럼 안상수, 최재형, 홍문종 이런 분들이 다 지금 홍캠프로 합류를 하는 그렇습니다. 모양새군요. 예, 조만간 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2부에 원희룡 전 대선 경선 후보가 출연합니다. 어제 토론회하고선 대구에서 바로 오셨어요.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요 얘기도 같이 질문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